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군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를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5%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장중에는 하락이 좀 더 컸었는데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좀 나왔고요. 특히 우리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장에서 AI에서 반도체로 연결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하락이 좀 나왔고, 해당 이슈로 인해서 오늘 이제 하락 출발은 사실 뭐 예견된 그런 이제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16만 원대란 말이에요. 자, 정고점이 16만 9,400원이니까요. 사실상 고점에서 그렇게 먼 구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하락한 것과 우리는 이제 메모리이기 때문에 좀 다른 성격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고점 대비해서 지금 계산 한번 해보면 16만 700원이니까 5% 남았습니다. 5%. 자, 5%만 더 오르면 다시 한번 17만 원을 뚫을 수가 있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공포에 휩싸여서 물량을 던지거나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얘기를 좀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홀딩을 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호재들도 좀 나왔거든요. 자, 해당 내용 안내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삼성전자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우리 주주님들이 많은 힘이 좀 날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미국장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어제 미국장에서 자, 여기 팔란티어가 11% 하락을 했어요. 오라클도 5% 하락을 했는데 무엇보다 반도체 업종에서 하락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엔비디아가 3.4%, 브로드컴이 3.8% 하락을 했고,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가까운 하락을 보였어요. 우리랑 같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이제 메모리랑 낸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AMD까지 17% 급락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끌어내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삼성전자는 하락 출발을 할 수밖에는 없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5.6% 하락을 했으니까 반도체가 제일 약한 거는 맞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 수급이 지금은 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깡패거든요. 유동성으로 상승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유동성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줬었는데 이 유동성이 조금씩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오늘 삼성전자 보기 전에 시장을 먼저 볼게요. 자,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5조를 팔았고요. 기관이 2조를 팔았어요. 합쳐서 7조를 팔았죠. 개인들이 그 물량을 모두 받아내는데 굉장히 버거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제 외인 기관이 각각 1조, 1조 6천억씩 팔았어요. 얼마 전부터 계속 판다라는 걸 분명히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 6조, 2조 6천억 적지 않은 물량을 판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보시면요. 어제 이거 많이 팔았어요. 1조 넘게 팔았고 오늘도 2조 5천억을 팔았으니까 오늘 시장 전체에서 5조의 매도가 나왔는데 그 절반이 2조 5천억이 삼성전자에서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열심히 좀 팔고 있죠. 자,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는 1조 4천억 정도로 팔았네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합쳐서 3조 8천억, 9천억 정도 팔았으니까 시장의 대부분의 매도세가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자, 개인들이 열심히 바치고 있지만 저는 개인들의 수급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돌아오려면 실적이 계속 성장한다라는 거를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25년도 4분기 역대급 영업이익 20조를 뽑아낸 거는 주가에 이제 다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떤 우려감이냐? 자, 미국의 AI 관련된 기업들이요. 의심을 받았어요. 뭐죠? 투자는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수익성이 있냐? 이거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팔란티어,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하락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반도체 업종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여기서 이어지는 반도체 업종의 하락이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인공지능 투자를 걱정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좋은 게 맞는데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AI나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반도체도 업황이 좋지 않아질 거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을 지배했던 거고요.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제 뭐냐면요. 지금은 이게 사실 공을 쏘아 올린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이 오라클 같은 기업들인데, 당연히 연결되어 있죠. 반도체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구글도 마찬가지고 줄일 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한 겁니다. 돈이 안 되니까 줄이지 않을까? 가격도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우려들이 들어왔지만 저는 인공지능 투자는 아직도 더 많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AI를 지배하는 기업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시장에서 가장 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면 인공지능 시장을 지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 구글의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기업의 인공지능 그 오피스 관련해서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좀 가져가고 있고, 메타는 SNS 쪽으로 이제 가져가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결국 서로 뭐 협업을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빅세븐이 아니라 빅세븐에서 이탈을 하려면 인공지능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그 우려의 중심에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하고 있구나. 기우였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오늘 어떤 소식이 나왔죠? 자, HBM4입니다. 6세대죠. 6세대의 공급을 위해서 평택에 원시 D램을 생산 라인을 신설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이제 6세대를 얼마큼 많이 찍어낼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투자 규모는 뭘로 쳤을 때 10만에서 12만 장의 웨이퍼 생산 라인을 신설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택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월 생산량의 20%를 증설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월부터 양산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20%의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한다는 것은 더 많은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특히 이 평택 공장의 이제 페이지 4, P4는요, 27년도 1분기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딱 1년이 남은 거죠. 그럼 삼성이 왜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내년에 원시 디램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대규모의 투자를 하느냐? 자, 그건 바로 더 많은 블랙웰 다음에 이제 루빈이죠. 파인만 이것까지 이제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길게 봐야 돼요. 가급적 길게 보고요. 디램의 가격이 지금 떨어질 뭐 잠깐 주춤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 곡선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이닉스에 밀려서 HBM에서는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압도적인 자금력,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자금력을 평택 공장으로 쏟아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원시 디램 HBM4에 들어가는 게 엔비디아의 혹은 AMD의 테스트에 이제 충족을 했다라는 거죠. 11기가 bps의 속도를 만들어내면서 하이닉스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이 격차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루빈과 파인만까지 여기서 기회를 잡겠다. 돈을 압도적으로 자본력으로 쏟아 부으면서 시장을 삼성전자의 HBM으로 덮어버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앞으로 1년 정도가 이제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삼성이 20%의 증설은요, 그 이후에 더 많은 증설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TSMC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자, TSMC가 CPU를 더 이상 만들 여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캐파가 한계에 왔다.
자, CPU 가격이 10%에서 15%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죠? TSMC는 파운드리의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그쵸? 근데 너무 많은 의뢰가 들어오니까 야, 우리 풀가동에도 이거 CPU 지금 못 만들어 줄 것 같아. 지금 메모리도 부족하고 엔비디아 것도 마찬가지고 칩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TSMC에서 캐파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글과 같은 또 메타 같은 데이터 센터의 이제 큰 손들이요. HBM 가격과 CPU 가격까지 올라가는 거를 걱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용 부담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뭐 있죠? 삼성 파운드리가 있죠.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AMD나 퀄컴 이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의 2나노 공정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이유도 TSMC 캐파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TSMC가 시장의 지배자죠. 얘네들이 풀 가동을 해도 부족할 정도라는 건요. 반도체가 그만큼 업황이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맡겨도 몇 년 뒤에 받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곧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TSMC의 낙수 효과로 삼성 파운드리로 빅테크들의 관심이 이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원시 공정을 대규모 투자를 해서 생산 능력을 끌어올린다. 27년도 1분기에 완공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TSMC가 버거워하고 있다. 삼성 파운드리의 호재가 될 수가 있고 두 가지 의미, 3파의 기회. 또 하나는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을 대변해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억을 하세요. 미국장 같은 경우는 샌디스크가 막 10배 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낸드 하나만으로. 자, 근데 삼성전자는 낸드랑 메모리의 시장의 지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장이라는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게 이제 겨우 해소가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BR, 뭐 PER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미국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보다 더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장에서 걱정하는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멈출 것이다. 요거만 해소가 되면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거는 거대한 흐름이고요. 시장에서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죠. 언제든지. 그리고 1월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2월에도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거대한 흐름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1월에 우리가 33% 올랐습니다. 월봉이에요. 2월에는 보합입니다. 보합인데 걱정할 이유가 있나요? 뭐 많이 하락한 것도 아니고. 저는 가격 조정이 지금 강하게 나오지 않는 것도 이 엄청난 유동성 덕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핵심은 이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낸드가 올라갈 차례고, 삼성의 파운드리가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요것만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변동성은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반도체 2차 랠리가 시작이 되는 게 특히 삼성전자는 HBM 6세대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 자, 그러면 평택에 투자를 하면은 소부장들도 좋겠죠? 장비 부품들도 많이 들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 구정 전까지, 자, 오늘이 2월 5일이니까 다음 주까지 장이 열리고 나서 그 다음 주는 이제 휴장이란 말이에요. 이틀 동안. 요 연휴 동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이번 주랑 다음 주라고 보고 있고요. 연휴가 끝난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완벽한 방향을 결정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다시 상방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변동성이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멘탈을 꽉 잡고 홀딩을 하셨다면 분명히 그거로 인한 보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같이 힘을 내자라는 내용 좀 적극적으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내용이나 업데이트할 소식이 있으면 또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꾸준하게 영상도 좀 봐주시고 멘탈 회복에도 도움이 되시고 같이 이제 큰 그림을 함께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은 금요일장인데 보수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월요일에 마이너스 5%, 오늘도 마이너스 5%두 차례 충격이 왔기 때문에 충격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아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또 제가 추가적인 내용 나올 때 영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너무 힘들어 하실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걱정 마시고요. 꼭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